안녕하세요 여러분, 띵킹프로그 띵프입니다. 자, 오늘은 기초 강좌, 꼼꼼 강좌로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자막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기초를 알아볼 거예요. 위에 보시면 제가 템플릿을 좀 따라서 만든 영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따라 만들어 보면서 텍스트 애니메이션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제 영상을 다시 보시면 매우 많은 장면들이 연달아 지나가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의 컴포지션에서 작업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강의를 보기가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해서 제가 미리 이렇게 각 컴포지션마다 장면을 나눠놨어요. 글자도 미리 써놨고요. 해서 1장면, 2장면, 이렇게 6장면까지 해서 자, 나중에 이렇게 메인을 만들어가지고 1, 2, 3, 4, 5, 6장면을 이어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면부터 먼저 보시죠. 1장면을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글자가 멀어졌다 가까워지는데, 이쪽에 캐릭터 패널에서 여기 있는 메뉴로 글자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자간이라고 해요. 자간.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메뉴를 보시면 키프레임을 찍을 수 있게 스탑워치가 없기 때문에 얘로 모션을 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왼쪽 아래쪽으로 와보세요. 자, 이렇게 화살표를 딱 열어보시면은 텍스트 레이어만의 독특한 특징인 애니메이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화살표를 열어보시면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트래킹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딱 누르시면 트래킹 어마운트라는 메뉴가 생겨 있고요. 요거의 값을 조절하면 이렇게 자간을 조절할 수가 있고, 왼쪽에 스탑워치 달려 있기 때문에 모션도 줄 수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움직이다가 나는 가운데에서부터 벌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 한쪽에만 이렇게 벌어진다. 왼쪽은 가만히 있고 오른쪽만 벌어지던지, 오른쪽은 가만히 있고 왼쪽만 벌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패러그래프 패널에서 글자가 딱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트래킹 어마운트를 늘렸을 때 이렇게 가운데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올려놓고 0초의 키프레임 찍어놓고 영상의 타이밍을 확인해 보니까 14프레임 정도 되더라고요. 14프레임에 0 주겠습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이렇게 모션을 줬는데,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영상이 전체적으로는 크기가 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글자를 각각 보면 글자는 작아졌다가 커지거든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 글자를 각각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건데, 트랜스폼의 스케일을 조절해서는 안 되죠. 이거는 통째로 커지는 거니까. 글자를 각각 키우려면 이쪽에 보세요. 여기에 또 애니메이트에 스케일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이거를 딱 클릭을 하시면 아래쪽에 애니메이터 속성이 뜨면서 스케일이라고 생기죠. 여기 있는 수치값을 조절하면 글자가 각각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해요. 유용하죠. 자, 근데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 보면은, 자, 요 아래에서부터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 같고, 여기 있는 X자가 이 글자들의 중심점인 것 같죠? 해서 자, 중심점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겠어요. 이쪽에 보시면 애니메이터 속성 생긴 거 오른쪽에 어드라고 있고요. 화살표 눌러서 프로퍼티에 앵커 포인트를 꺼내줄 수가 있어요. 딱 누르시면 애니메이터에 앵커 포인트가 추가가 되었고, 여기 있는 수치값을 조절하면 글자들을 이렇게 움직여서 중심점의 위치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스케일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한 80% 정도였다가
뭐 나중에 가서 뭐 100%로 다시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요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요 4개의 키프레임을 전부 선택해서 F9번 누르고 그래프 들어가서 자 스피드 그래프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스피드 그래프로 트래킹 어마운트랑 스케일만 딱 선택을 해서 요런 식으로 가속도 감속도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가까워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 있는 글자 레이어를 컨트롤 D로 하나 복사할게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놓고 전체적인 크기를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심점이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데 뭐 컨트롤 알트 홈, 컨트롤 홈 누르면 중심점과 레이어를 화면 가운데에 딱 둘 수가 있어요. 위쪽에 있는 레이어도 컨트롤 알트 홈, 컨트롤 홈 해놔야겠죠. 이쪽에 보시면 뭐 그림자가 살짝 보이는데요. 제가 미리 이 효과에 드롭 섀도우를 적용해 놨거든요. 요거 참고하세요. 자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 복사한 레이어 계속 보겠습니다. 스케일이 한 요정도 되는 것 같고, 자 색깔이 그라데이션이 져 있는데요. 이펙트 앤 프리셋 패널에서 그라디언트 램프라고 하는 효과를 적용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형 그라데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고, 색깔을 이렇게 동일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뭐 스타트에 대한 아이콘 그리고 뭐 엔드에 대한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 스타트 엔드 아이콘의 간격을 좀 조절을 해서 그라데이션의 느낌을 좀 다르게 수정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 있는 이 효과에 대한 아이콘이 안 보이신다면 첫 번째로는 여기 있는 메뉴가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로는 그라디언트 램프의 효과 글자가 클릭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여기 있는 아이콘을 항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해서 요런 식으로 첫 장면 만들었고요. 화면이 전체적으로 커졌다가 작아져야 되니까 빈 곳에서 오른쪽 클릭 아니면은 위쪽에 레이어 뉴 널 오브젝트를 꺼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글자들을 선택해서 널 오브젝트의 페어런트를 걸어줄게요. 해서 널 오브젝트의 스케일 자체를 키프레임을 찍고 0초에 좀 키워주고, 자 요런 식으로 해주면 전체적으로 커졌다가 작아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스케일을 키웠다가 줄여서 조절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3D 레이어 체크를 해서 여기 있는 널 오브젝트의 포지션을 Z축 포지션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글자가 앞뒤로 움직이기 때문에 커졌다 작아지는 느낌을 이걸로도 낼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스케일보다는 요 포지션 Z축을 이용해서 정면상의 크기 조절을 해주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좀 더 느낌이 좀 부드럽게 표현이 되거든요. 해서 Z축에다가 키프레임을 찍어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커졌다가 작아지는 느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죠? 자, 이것도 F9번 눌러서 그래프 조절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좀 더 가깝게 할까요? 요런 식으로 1장면은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자, 2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장면도 제가 미리 뭐 글자도 써놨고 드롭 섀도우 적용도 해놨고요. 자, 이번에 보시면은 글자들이 요렇게 올라가 있다가 각자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쪽에 애니메이트에 포지션이라고 하는 메뉴를 꺼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애니메이터 속성이 생겨 있고 포지션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숫자를 그냥 이렇게 조절해서 좀 위로 올려 놓을게요. 글자들을.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레인지 셀렉터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사실 이걸 열면은 또 이렇게 메뉴를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뭐 스타트를 건드린다든지 뭐 엔드를 건드리면 순차적으로 글자를 떨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원리냐? 여기 있는 포지션, 이렇게 애니메이트에서 꺼낸 메뉴들은 무언가 이제 효과를 적용했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수치값을 적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무언가 효과를 적용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타트랑 엔드를 조절하는 행위는 뭐냐면 이 효과들이 차례대로 취소가 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포지션을 옮겨준 게 차례대로 취소가 되어서 원래대로 돌아오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있는 스타트 엔드를 조작하는 거는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효과를 적용해 놓은 걸 취소해 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개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하나씩 하나씩 완전 차례대로 떨어지는 모습이고, 예제 영상에서는 조금은 타이밍이 겹쳐서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랜덤하게 떨어지기도 하고요. 자, 일단 랜덤하게 떨어지게 하는 건요, 이쪽에 또 어드밴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요거 딱 열어보시면 여기에 랜더마이즈 오더라고 있거든요. 이거를 온 해주시면요, 이렇게 랜덤하게 떨어져요. 네. 랜덤하게 떨어지는 것도 이쪽에 뭐 랜덤 시드라는 게 있어서 뭐 여기 있는 시드 값을 어떻게 좀 바꿔주면 떨어지는 차례도 또 바뀌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해서 자, 랜더마이즈 오더 온 시켜주시면 되고, 뭐 랜덤 시드도 원하시는 대로 조절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면 좀 동시에 떨어지게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어드밴스에서 요 쉐이프를 램프 업 해주시면 돼요. 램프 업 한 다음에 자, 이쪽에 보시면 스타트 엔드 말고도 요 레인지 셀렉터에 스타트 엔드 말고도 옵셋이라는 게 있죠. 이거를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으로 바꾸시면 돼요. 네. 해서 뭐 0초에 옵셋 값을 마이너스 100 주고 키프레임 찍고, 자, 14프레임에 플러스 100으로 바꿔주시고 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자, 좀 더 동시에 떨어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요 아래쪽에 보시면 뭐 이지 로우, 이지 하이 있는데, 자, 이지 로우를 올려주시면 좀 더 이 다음에 나올 것들이 반응이 빨라져요. 네. 해서 더 동시에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지 하이는 요거를 이제 높이면 반응이 더 느려지는 거예요. 네, 각각의 반응이 더 느려지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지 로우만 한 75 줄까요? 75 주고 이런 식으로, 자, 요 두 개의 키프레임을 F9번 누르고 그래프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당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재생하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또 요거를 하나 복사해서 자, 아래쪽에 놓고 스케일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놓고요. 뒷배경은 뭐 그림자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 드랍 섀도우 얘는 지우도록 할게요. 1장면에서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죠? 1장면에서도 그 아래쪽에 있는 이 글자는 드랍 섀도우 지워줘야죠. 자, 2장면 다시 옵니다. 자, 2장면에서 얘는 자세히 보시면은 작은 글자는 위에서 내려오는데 큰 글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죠. 이거는 이제 뭐만 수정해 주시면 되냐면, 자, 아까 전에 텍스트의 요 애니메이터에서
포지션 꺼내놨었잖아요. 이거를 Y축을 조작해서 올려놨었죠. Y축을 마이너스 값으로 줘놨었는데 플러스 값으로 반대로 주는 거예요. 플러스 값으로 반대로 주면 반대로 내려가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내려가져 있다가 올라오는, 뒤에 글자만 보세요.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게 자동으로 완성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션을 준 메뉴는 건드리지 않았잖아요. 전혀. 처음에 상태만 바꿔줬지 모션 준 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있는 수치값만 바꿔줘도 결과물이 싹 지가 알아서 바뀐다는 겁니다. 색깔은 아까처럼 그라디언트 램프 효과 적용해서 위쪽의 색깔은 좀 옅은 주황색, 아래쪽은 짙은 주황색, 여기 있는 아이콘 조절하시고, 아이콘이 안 보이면 뭐다? 아이콘이 안 보이면 뭐다? 여기 메뉴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라. 그리고 그라디언트 램프 글자가 클릭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면도 완성을 했습니다. 3장면 가겠습니다. 자, 3장면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멀어졌다 가까워지고, 이거는 1장면하고 똑같네요. 단지 뭐냐면 여기 애니메이트에서 트래킹 꺼내줬을 때 제가 아까 설명드리기를 패러그래프 패널에서 가운데 정렬이면 가운데에서부터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왼쪽 정렬이나 오른쪽 정렬하면은 한쪽으로만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된다 그랬죠. 지금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뒤에 있는 글자만 좀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장면은 1장면하고 비슷하니까 패스할 건데 뒤에 있는 이 애프터 글자만 볼게요. 자, 일단은 모션은 줘야겠다, 그죠? 네, 모션은 좀 줄게요. 이렇게 늘어나 있다가 0으로 돌아와야죠. 스케일도 마찬가지로 지금 글자가 각각 작아졌다 커지는 게 마찬가지로 1장면처럼 들어가 있는데 귀찮다, 그죠? 1장면에서 복사해서 가지고 올게요. 1장면에 우리 요 애니메이터 2 이용해 가지고 여기 스케일 글자의 크기를 각각 작아졌다 커지게 하는 모션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거 자체를 그냥 복사를 할게요. 컨트롤 C로 복사해서 3장면에서 이 애프터 글자에다 컨트롤 V 해가지고 붙여넣기 하면 그대로 붙여넣기 되죠, 그죠? 해서 글자가 작아졌다가 각각 커지는 모션이 바로 완성됐습니다. 머리를 좀 쓰자고요. 자, 화면 가운데에 좀 놔야겠죠? 네, 앵커 포인트 지금 잘 맞고 있고, 그죠? 자, 컨트롤 알트 홈, 컨트롤 홈 해서 애프터 글자 화면 가운데에다가 놔주시면 되겠고, 약간 발음이 꼬이고 있죠? 네, 물 좀 마셔야겠습니다. 자, 이거 복사해서 아래쪽에 놓고 드랍 섀도우 지워주고 스케일 키워주고 위치상으로는 좀 이렇게 와야겠어요. 그리고 좀 더 디테일을 따지면 뒤에 있는 글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느낌이니까 패러그래프 패널이 요거 오른쪽 정렬로 되어야겠죠. 자, 글자에 어디 갔니? 여기 있네요, 지금. 네. 요런 식으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그죠? 서로 반대 방향에서 들어와야 되니까 좀 위치를 요렇게 둘게요. 자, 그라디언트 램프 적용하고 하나라도 대충 하기가 좀 뭐하네요. 해서 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사선에 무늬를 줄 건데요. 간단하게 베니션 블라인드라는 효과가 있어요. 베니션 블라인드. 혹시나 2020 버전이 아니라 다른 버전 쓰고 계신다면, 이전 버전 쓰고 계신다면 프리셋 해가지고 이상한 베니션 블라인드가 하나 더 생겨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 이 트랜지션 항목의 베니션 블라인드입니다. 이거를 적용을 할게요. 해서
뭐 트랜지션 컴플레션 올려주고 뭐 디렉션 조절하고 하면은 뭐 무슨 메뉴인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사선의 느낌을 내주시면 되고, 이게 지금 사선으로 이렇게 뚫린 거예요. 네, 사선으로 뚫린 거예요. 해서 이 뚫린 거 사이로 이렇게 아래쪽에 배경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요 화살표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쉐이프 레이어에는 뭐가 있었냐면, 자, 텍스트가 애니메이트가 있다고 했을 때 쉐이프 레이어는 어드가 있다 라고 예전에 우리 구독 버튼 만들기 했을 때 요거 썼었죠. 여기 보시면 리피터라고 해서 쉐이프 레이어를 복사할 수 있는 메뉴가 있다고 했었고, 쉐이프 레이어의 리피터 항목 열어보시면 카피, 총 한 4개 정도 복사가 되는 것 같아요. 4 쓰고요. 아래쪽에 트랜스폼 리피터 보시면 여기에 뭐 스타트 오퍼시티, 뭐 엔드 오퍼시티 해가지고 이렇게 불투명도를 조작할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은 보니까 뭐 스타트 오퍼시티가 뭐 0에서 뭐 100이 되는 뭐 그런 모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이것부터 0에서 100으로 키프레임을 줘볼게요. 그리고 뭐 하나에서 4개로 늘어나니까 카피에도 우리가 1에서 4개가 되도록 카피에 키프레임을 찍어주시면 되겠죠. 요런 식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좀 쉬었다가 이제 4장면 가겠습니다. 4장면은 뭐 또 트래킹이 적용돼서 글자가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게 보이고요. 좀 이렇게 반투명했다가 불투명해지는 게 보이고 있는데,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텍스트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낮춰서 반투명한 거 하나 만들어 주시고, 레이어를 하나 복사해 가지고 얘는 불투명도 다 올려주시고, 애니메이트에 오퍼시티를 꺼낼게요. 자, 이렇게 꺼내놓고 여기 생겨있는 애니메이터의 오퍼시티 값을 0으로 낮출게요. 이게 무슨 행위냐? 오퍼시티를 0으로 낮추는 효과를 적용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레인지 셀렉터의 스타트로 이 효과를, 이 오퍼시티를 0%로 줬던 이 효과를 단계적으로 취소해서 원래대로 돌리겠다 이거란 말이에요. 해서 스타트에 키프레임을 찍어서 요렇게 순차적으로 불투명도가 올라가게 만들어 줄게요. 트래킹도 적용해야겠죠. 지금 트래킹 적용이 0초에 트래킹 어마운트에만 딱 키프레임 찍고 나중에 쫙 멀어지게, 아래쪽에 불투명도 조절한 이 레이어에는 이따가 이 트래킹 어마운트를 복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F9번 눌러서 그래프 들어가서, 그래프가 좀 이렇게 뒤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느렸다가 나중에 빨라지는 가속도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진 트래킹 어마운트 해당된 애니메이터 2 얘를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아래쪽에 이펙트 글자를 선택을 해서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U 버튼 눌러주면 키프레임 이렇게 복붙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뒤쪽에 있는 글자 한번 살펴보자면 글자가 빠른 속도로
하나씩 하나씩 변경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이제 이번에는 2라고 글자를 새로 크게 쓰고요. 아래쪽에 내려놓을게요. 그라디언트 램프 효과 적용해서 색깔 바꿔놓고요. 자, 잘 보세요. 글자 레이어에는 자, 여기에 텍스트에 소스 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걸로 자, 일단 키프레임 0초에 찍어 놓고 이 글자가 F로 변하는 타이밍이 지금 4프레임인데 4프레임에 와서 이 글자를 F로 수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 소스 텍스트에 키프레임이 찍혔죠? 그러면 2였다가 F로 이렇게 딱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타이밍 맞춰서 8프레임에 다시 E 써주고 12프레임에 C 써주고 자 16프레임에 T 써주고 요런 식이에요. S 써주고 자, 사라지네요. 그죠? 사라지면은 뭐 컨트롤 쉬프트 D 한 다음에 지우면 되겠고요. 됐죠? 실행하면 요런 식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근데 뒤에 있는 글자가 좀 더 그러고 보니까 두꺼운 것 같은데, 자 해서 뭐 이 글자를 내가 이제 폰트를 수정하겠다, 좀 더 두꺼운 폰트로 수정하겠다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두껍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 자, 이 행위 자체도 키프레임이 찍혀버려요. 이 말은 무엇이냐? 다른 키프레임이 찍힌 구간에는 이런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제가 여기 이 타이밍에서만 볼드한 폰트를 썼거든요. 다른 구간에서는 전혀 바뀌어 있지 않아요. 딱 요 구간에서만 볼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키프레임들을 전부 수정하려면 전부 선택한 상태에서 이 인디케이터가 이렇게 찍혀있는 키프레임 위에 어딘가엔 있어야 돼요. 뭐 여기 위에 있던지 여기 위에 있던지 해서 전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폰트 수정을 거쳐 주셔야 나머지 애들도 전부 폰트가 수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유념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4장면을 완성해 봤는데요.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점박이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뭐 요런 식의 색깔 있는 점을 하나 동그랗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요. 복사를 할 거예요. 어드의 리피터 해서 뭐 트랜스폼 리피터에 보시면 여기 있는 포지션으로 간격을 정할 수 있거든요. X축 간격 0, Y축 간격으로 이렇게 올려주고 카피 숫자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할게요. 점이 좀 크게 그려진 것 같은데 뭐 그냥 감안하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어드의 리피터를 또 하나 꺼내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복사하는 거죠. 해서 리피터가 또 하나 꺼내졌고 트랜스폼 리피터에서 포지션 왼쪽으로 복사가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놓을게요. 근데 복사가 뭐 처음에는 이제 한 개였다가 뭐 나중에 가서 한 최대 5개까지는 지금 복사가 되는 것 같고요. 뭐 나중에 가서 다시 한 개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모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 때 뭔가 왼쪽으로 계속 이동하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쪽에 보시면은 리피터에 옵셋이라고 있어요. 자, 일단 요 세로로
한 줄이 원본이잖아요. 세로로 한 줄이 원본인데 첫 번째 순서, 두 번째 순서, 세 번째 순서, 네 번째 순서, 다섯 번째 순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옵셋에 있는 숫자를 조절하면 여기가 원본이었던 게 이제 두 번째 거가 원본이 되고 뭐 세 번째 거가 원본이 되고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것들의 배열이 달라지거든요. 옵셋을 뭐 이렇게 조절을 해서 이거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뭐 처음에 뭐 옵셋이 0이었다가 뭐 뒤로 가서 움직여야죠. 그래서 옵셋 값을 이렇게 움직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좀 비슷한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언젠가 없어져야 되니까 뭐 저 뒤에 가서 컨트롤 쉬프트 D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4장면을 완성해 봤는데 리피터의 옵셋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려보자면 뭐 이런 식의 도형이 있다고 쳐요. 여기에다가 뭐 리피터 적용해서 카피 숫자 좀 올려놓고 간격 조금 조절해놓고 자, 이쪽에 뭐 로테이션 같은 거 조절하면 점진적으로 돌죠. 뭐 스케일 조절하면 점진적으로 조절이 돼요. 이 상태에서 옵셋을 뭐 -1 쓰겠다 하면은 어떻게 됐어요? 두 번째 거가 원본이 되면서 다른 복사된 것들의 이 상태가 이걸 기준으로 변하죠. -2 쓰면 세 번째 게 원본이 되면서 나머지가 얘를 중심으로 해서 상태가 변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맨 왼쪽에 있던 게 원본이었는데 옵셋의 숫자를 바꿈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원본이 다른 걸로 넘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원본을 고정한 상태에서 다른 것들의 상태가 바뀌는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4장면에서 뒤에 있는 요 원을 갖다가 움직이는 게 요 옵셋으로 인해서 이런 게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장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생을 해보면 자, 화면 끝에서부터 뭐 등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 언저리에서부터 글자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글자에 마스크를 한번 씌워 볼게요. 이런 식으로 네모난 마스크를 씌워 봤는데 글자를 움직이면 마스크가 마치 스티커처럼 따라 움직이니까 마스크 바깥으로 글자를 보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 있는 애니메이트의 포지션 이걸로 수치값을 조절하면 이렇게 마스크는 가만히 있고 글자만 움직여서 글자를 마스크 바깥으로 보내기가 편해져요. 해서 요걸로 이런 식으로 내려놓고 레인지 셀렉터에서 뭐 스타트를 0에서 뭐 100으로 이렇게 올려놓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보시면은 스타트를 또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그냥 하나하나씩 순차적으로 올라온다. 이런 식으로 거의 동시에 올라온 듯한 느낌을 주려면 스타트로 모션을 주는 게 아니라 어드밴스에서 쉐이프를 램프 업으로 한 다음에 옵셋 값을 -100에서 플러스 100으로 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해서 이런 식으로 모션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글자는 자, 얘를 컨트롤 D로 복사해서 아래로 내려주고 스케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랍 섀도우 지워주고요. 그라디언트 램프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또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큰 글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텍스트의 애니메이터 1에 레인지 셀렉터 1에 요 포지션, 이게 이제 플러스 값으로 되어 있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데, 이거를 반대로 마이너스 값으로 수정을 좀 해주시면 이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제를 또 진행을 해 봤습니다. 이제 6장면 가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잔상을 남기면서 올라오고 있네요. 자, 대망의 마지막 예제인데 그만큼 조금 어려우니까 잘 보세요. 일단 이 글자를 자, 오른쪽 클릭하시면 Create Shape from Text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거를 딱 선택을 하시면 글자가 쉐이프로 변환된 게 새로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만 딱 보겠습니다. 위쪽에서 필은 없애주고, 이거 지금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고 있는 거예요. 자,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스트로크만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죠? 자, 이렇게 해놓고요. 이 레이어를 글자 레이어 아래쪽에 둘게요. 글자 레이어 지금 눈이 꺼져 있는데, 자, 글자 레이어 눈 켜주고, 자, 글자 레이어를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모션을 일단은 먼저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션을 먼저 주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아래쪽에 쉐이프 레이어는 자, 어드에서 리피터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리피터를 꺼내서 트랜스폼 리피터에서 이 포지션, 복사 간격을 이렇게 조절을 할게요. 살짝 걸쳐 놓을게요. 자, 아래쪽으로 말고 위쪽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위쪽으로 이렇게 해놓고 카피를 5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통째로 이렇게 움직여서 싱크로를 맞추세요. 뭐 얘 포지션에 갖다가 얘 포지션에 갖다가 움직여서 이렇게 맨 위쪽에다가 싱크로를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리피터에서 이제 카피를 키프레임을 줄 건데요. 뭐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하나죠. 자, 하나 해놓고 키프레임 찍어요. 리피터 1에. 자, 진행을 하다가 이제 뭐 둘이 되는 타이밍이 있을 건데, 이쯤이 이제 둘이 되는 타이밍이고, 3이 되는 타이밍이 뭐 이쯤, 네, 뭐 4가 되는 타이밍이 뭐 이쯤, 일일이 좀 찍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가 되는 타이밍이 이쯤 해서 요런 식으로 맞춰 놓는 건데, 자, 리피터 적용해 놓은 게 더 먼저 좀 생성되는 느낌이에요, 지금. 네, 그죠? 얘가 먼저 생성되고. 이러면 자, 키프레임들 5개 전부 선택해서 오른쪽 클릭, 토글 홀드 키프레임 있거든요. 딱 누르시면 이렇게 네모난 모양으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딱 요렇게 하얀 글자가 지나가고 나서 생성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뭐가 다른 거냐면 여기 있는 카피가 뭐 1, 2, 3 이런 식으로 딱 바뀌는 게 아니라 1.1, 1.2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숫자 값이 올라가면서 살짝 불투명하게 먼저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부드럽게 키프레임이 진행이 되면 안 되는 거고, 토글 홀드 키프레임을 이렇게 해줌으로써 1이 계속 유지가 되다가 딱 2로 변하고, 딱 3으로 변하고, 3이 유지가 되다가 딱 4로 변하고, 요런 식으로 딱딱하게 모션이 진행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게 이제 오른쪽 클릭해서 토글 홀드 키프레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서 재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널 오브젝트 하나 꺼내서, 자 여기 위에랑 아래랑 제가 미리 글자 써놨는데 다 널 오브젝트에 페어런트 걸어놓고 널 오브젝트에 스케일을 조작을 해서 화면이 전체적으로 커졌다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뭐라 그랬죠? 그냥 이것들을 뭐 전부 다 3D 레이어 체크해서 널 오브젝트의 그 Z축 포지션으로 조절을 하면은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을 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뭐 Z축 포지션을 이용해서 커졌다 작아지는 연출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러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예제 영상에서는 커졌다가 작아지고 있는 건 맞는데, 작아지고 나서 계속해서 작아지는 방향으로 마치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 마냥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상이 완전히 멈춰서 뚝 맥이 끊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느낌, 여운을 주는 느낌을 남겨주고 있어요. 자, 이거는 또 간단합니다. 널 오브젝트를 하나 더 생성해서 널 3을 널 4에다가, 그러니까 기존의 널을 새로운 널에다가 페어런트를 또 걸어주는 거예요. 자, 얘도 3D 레이어 체크하고 포지션에 키프레임 찍어놓고 저 멀리에다가 이렇게 Z축 포지션을 올려서 작아지는 연출을 하라는 거죠. 배경은 3D 레이어 체크 안 할게요.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을 찍어주면은 작아지죠. 실행해보면, 자, 커졌다가 순식간에 작아졌기 때문에 뭔가 관성의 법칙 같은 거에 의해서 계속 뒤로 밀리는 느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뒤에 이 잔상 느낌 남긴 거, 이거 나중에 없애줘야 되죠. 자, 이걸 깜빡했네요. 쉐이프 레이어에, 자, 리피터에 뭐 엔드 오퍼시티, 스타트 오퍼시티 좀 이렇게 낮춰놓고 요런 느낌이었으니까요. 해놓고 올라온 타이밍에 그냥 전체적인 오퍼시티가 이렇게 낮아져서 사라지게 만들겠습니다. 준비된 예제를 모두 해봤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메인을 만들어서 1, 2, 3, 4, 5, 6 장면을 미리 엮어놨고요. 재생해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 레이어를 이용해서 텍스트 애니메이션 몇 가지를 다뤄봤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것들은 정말 빙산의 일각도 안 돼요. 고양이 손톱 때만큼도 안 됩니다. 그만큼 무궁무진한 텍스트 애니메이션들이 있고요. 해서 여러분도 여러분들만의 키네틱 타이포그래픽 영상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러한 다양한 텍스트 애니메이션 주는 방식들을 검색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여러분만의 영상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